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조정 받으면서 앞에서 시장 점검 이야기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뉴욕 증시도 지난주부터 어떤 흐름이었는지 다시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하락 마감했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뉴욕 빠지고 바깥이 빠지는데 우리만 오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뭐 체크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마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요. 앞서 이렇게 뭐 차영주 소장님 방송 전화 연결한 내용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듣고 합니다만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 하향 조정한다고요? 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으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은 작년 3월 이후 이른바 코로나 장세에서 몇 번의 이렇게 그때마다 조정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황이 났다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도 오늘도 뭐 잘하면 장마감 무렵에 1조까지 되겠는데 순매수가 지금 추세로 본다면 우리 개인들의 그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뭐 거의 반사적인 내지는 그 이제 뭐 습관적인 뭐 그 정도로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래요. 지금 한번 뉴욕 한번 보실까요? 자, 뉴욕 보시면은 지금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딱 세 개로 51선, 101선, 201선 지금 월가 친구들이 저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작년 한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는 어떻죠? 작년에는 살짝 뭐 작년 11월 초쯤에는 슬쩍 물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100일선만큼은 지금까지는 잘 지켜졌는데 여기 지금 어때요? 최근 한 2주 넘어오는 가운데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이 100일선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지금 51선 가니까 자꾸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여기 아래쪽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얘기죠. 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수하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이버전스 기법으로 치면은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 MACD 오실레이터의 저점은 올라갔으니까 사고 싶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번 주 그리고 계속해서 10월, 11월 초 이렇게 가면서 50일선도 넘어서주고 뭐 4,500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진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접어들 거예요.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와도 아주 급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는 게 실패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빠져도 아주 급하게 빠질 거예요. 즉 MACD 오실레이터가 제로 근방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환하느냐 아니면은 변환할 듯 하다가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데 스타캐스틱은 또 이렇게 슬쩍 또 눌리는 느낌.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공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00일선이 깨지면은 200일선까지 좀 급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S&P 500으로 4200 아래까지도 후루룩 한번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뭔가 이 기준선, 빨간색은 주황색은 전환선, 조금 더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편. 네. 기준선은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이 기준선이 자꾸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구름대를 갖다 이탈한 이후로 좀 회복이 어렵다. 자, 그다음 다우지수도 구름대 밑으로 끌려 나오더니만 자꾸 구름대 가니까 윗꼬리가 달리더라 하는 얘기죠. 다우가 어제 한번 보시죠. 자, 지난 주말에도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주식, 국채 수익률, 뭐 달러 할 것 없이 처음에 이 고용지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어서 우왕좌왕 했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자, 주초 새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거는 어제 하루 동안의 다우지수 움직임입니다. 훌쩍 뛰는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중 고점은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5,000 찍나 싶었는데 웬걸 그러고 나서 흘러내려가지고 종가는
이렇게 돼서 전일 대비 0.72%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455포인트나 빠졌어요. 퍼센테이지를 한 1.3%. 어제 같은 날은 그러면 느낌은 0.72%, 일간으로는 0.72%입니다만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급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로 살피면은 구름대 이탈 이후, 그리고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이미 약세장이에요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차트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약하단 말이죠. 자꾸 밀리는 그림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향후 미국도 월가도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향후 4분기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한 또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죠. 뭐 우리 아마 매출이 어느 정도 늘거나 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이론적이고 또 평상시에는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죠. 우선 지금의 장세가 왜 이렇게 자꾸 걸핏하면 빠지려고 그러고, 물론 들리는 얘기도 흉흉하죠. 중국 얘기를 들어도 흉흉해. 연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도 뻑적지근해. 연준이 그렇게 내거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까우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가겠다. 테이퍼링도 하고 자산 매입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금리도 인상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뭐였죠? 인플레는 껄쩍지근한데 말도 살살 바뀌죠. 일시적이라 했다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세력을 갖다가 파월 의장 입에서 슬슬 나오는데, 그러면은 고용은 했더니만, 고용이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네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형편없었는데 실업률이 뭐 4.8% 이런 식이니까 얘를 그럼 금리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스닥 월간 차트를 보시죠. 자, 지난 9월 달에 이런 짱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확대한 거 보시면은 이게 8월 상승폭을 훨씬 더 갉아먹었죠. 자, 이런 패턴은 어쨌거나 종목이든 뭐든 간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지금 딱히 할 것도 없고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다 하는 그런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은, 그리고 늘 강조했습니다만 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네. 이동평균선 간에 너무 벌어졌고, 아래쪽에 무을 보더라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MACD나 RSI는 그냥 여기서 왱왱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이 왜 이럴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린 세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꾸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지수나 종목별의 어떤 그 주가가 낮아지고, 그것이 또 신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을 부르고 하는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갑자기 시장이 왜 이러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 상승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계속 지금 좀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 계속 지금 이 악재들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떤 조건이 좀 나타나야 시장이 지금 조정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회복이 나올까요? 지금 꼽는 게 뭐죠? 야, 지금 큰일 났다. 유가가 너무 급히 네, 뛴다. 유가도 많이 상승했죠. 천연가스도 너무 뛴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막 좀 급하게 오른다.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뭐 그래서 뭡니까? 호주에다가 무슨 제재한다고 호주에서 실어왔던 석탄 하역도 안 하고 이렇게 쟁여놨던 거 이거 다시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중국 내 석탄 탄광마다 뭐 연간
생산 한도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다 퍼내했는데 이것도 중국은 지금 올 한 해 물난리에 엄청나죠. 이것이 지금 또 그걸 합니다. 자,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일본, 중국 뭐 할 것 없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상 기후에 시달리는데 우리 한반도 그중에서도 우리 아래쪽, 남쪽 뭔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지금 뭐 계속 태풍도 있고 동풍도 부으니까 지금 참 너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을을 보내는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작년 가을 대비 너무 지긋지긋한 가을이겠습니다만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장이 조금 기운을 차리려면 네. 인플레 요인이 잡혀야겠죠. 그렇죠. 유가나 천연가스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길길이 뛰던 게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중국은 별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뭐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업체들 뭐 이자가 됐건 원금이 됐건 못 갚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거는 감당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WTI입니다. 선물인데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례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커서가 끔뻑거리는 작년 4월에 선물이다 보니까 배럴당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기억나시죠? 작년에. 네. 예. 아. 이걸 갖다가 뭐 그때 그거죠. 매수는 해놨는데 빠질 만큼 빠졌잖아. 그래 오르겠지 해서 선물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그때 가면 그거예요. 현물 인수대예요. 매수했던 세력들은 진짜 그만큼 청산을 안 하면은 진짜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네. 바다가 담아둘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에라 하면서 마이너스까지도 그냥 매수 포지션을 갖다 청산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러다 지금 이게 80불을 넘어섰습니다. WTI가. 그랬더니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월가 애들은 또 길길이 또 무슨 100불 간다고 영어 스펠링 GR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처럼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 이걸 기대해 보는 거죠. 야 이때도 봐. 유가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MACD RSI가 이렇게 낮아졌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락이 왔어. 지금도 보시면은 유가는 계속해서 쿵쿵쿵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MACD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다? 기미는 보이는데 이게 언제 작동할지 그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갔다가 꽤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코스피나 뭐나 할 것 없이 매도 다이버전스 나와서 인버스, 꽃버스 들어갔다가 전부 털려 나온 게 작년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작동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이게 혹시나 오버슈팅을 할까 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막 90불도 가고 진짜 월가 애들이 말하는 100불 갈 것처럼 막 분위기 잡히고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나 지수가 낙폭이 더 깊어질까가 이제 관건이고 얘가 이제 돌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유가가 80불을 넘었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앞서 보니까 정유 관련주 다 이 와중에도 다 오르고 맞아요. 있네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다우 종목 가운데 정유주 하면은 쉐브론인데 네. 쉐브론은 어제 빠져요 오히려. 그러네요. 개법 출발했다 빠지기도 하락을, 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자 주요 종목들이 요즘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참 궁색하면은 아까 제가 친구 영화 장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퉁 칩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JP모건 체이스 보세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미국 70년물이 1.6%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황에서 보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가 갑이에요 이럽니다.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지금 한 며칠째 꼭지 찍고 밀리고 있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한 번 잘 우려 먹었는데 그러더니만 지금 이제 슬슬 밀립니다.
페이스북은 뭐 지난번에 그 내부자 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내부 고발자라고 내부 해야 고발자라고 되죠? 해야 되죠. 네. 그 출연한 이후로 지금 뭐 청문회도 불리고 힘을 못 차리고 있고. 자, 머크가 뭐였습니까? 연휴 기간에도 나온 얘기가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갖다가 FDA한테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훌쩍 뛰었던 게 뭡니까?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 개발됐다 소리에 훌쩍 뛰었다가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이. 자, 이런 장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금리예요. 이거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미 국채 시장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5분 차트로 살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제는 컬럼버스 데이라고 채권 시장만 쉬었어요. 지금 나오고 나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처음에 빠져요. 2년물도 빠지고 10년물도 빠집니다.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국채 매수세가 막 들어오더니만 금세 그냥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아닌가 보다 했네. 아마 이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일자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일자리는 19만 4천 개에서 예측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실업률은 4.8%까지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3.5 내지 4.5% 아닐까? 완전 고용이라는 그 수준이 네. 그게 연준이 많은데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러 다니질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꾸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구해야겠는데 사람들이 구직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임금 조금 더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2019년부터 해서 금리가 도도하게 떨어졌습니다. 돌았습니다. 돌면 일단 피보나치부터 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꺼서 절반 정도가 1.8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8% 근방이 오니까 단숨에 못 가고 조정받았죠. 꺾였다가 지금 얘가 다시 길길이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8 그것까지 넘으면 2.1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좋기는 최근에 봤던 이 정도 1.7, 1.8 어라운드에서 국채 수익률이 차라리 꺾여주면 좋은데 자,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설명도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또 시황쟁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는 또 왜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해서 불안해서 기술주가 많이 빠져요 이러다가 나중에 주가 더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와중에 또 주가 빠지면 이제 그때 가면은 시황쟁이들은 또 그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네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만약에 S&P 500 빅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빅스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클리로 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뭐냐 하면은 다지고 자꾸 오를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다시 20을 회복했는데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 미국 장이 더 빠지고 S&P 500 빅스가 됐건 나스닥 100 빅스가 됐건 빅스가 좀 치솟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니고 요것도 궁금하죠. 자, 천연가스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거보다 더 급격합니다. 지금 이거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도 거래되고 하는 그쪽에서 뉴욕 거래소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인데 한 뭐 3배 전 남짓이에요. 지금 유럽 쪽은 4배, 5배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시죠. 자, 일간 차트인데 끝부분에 보니까 야, 조금 꼭지 확인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만한 차트입니다. 네. 들만한 차트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푸틴이 등장했죠. 푸틴이 등장했는데 자, 지금 이게 러시아는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다양한 가스관입니다. 그 중에 문제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유명한 그 독일로 이렇게 가는 그 가스관이고, 기존에요 6번이 노르트 스트림, 아마 노르트가 영어의 노스일 겁니다. 북을 말하는데, 이 노르트 스트림 이게 기존의 노르트 스트림이고, 지금 이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문제됐죠. 노르트 스트림 2 해서 새롭게 이 가스관을 해서 독일로 바로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EU하고 특히 미국에서 반대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너희 그러다 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이거예요. 얘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러시아에 종속되고 나면은 러시아가 밸브 잠그고 갑질하면 어떡할래 이겁니다. 벌써 푸틴 대통령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줄 잘 서라.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동이 슬슬 되고 노트스트림 2에다가 가스를 다 채운답니다. 빵빵하게 채워져야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가동을 하면서 천연가스 값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정세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완전히 러시아에 목매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적어도 에너지하고 식량만큼은 참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기는 상황만큼은 면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갖다가 말은 해놔야 되는데, 자, 이런 등등을 갖다가 향후 이제 살피셔야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막 물린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이 어지럽습니다. 변동성 장세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선수들도 헷갈려하고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약해 설명해 주셨고, 국내 증시는 그럼 4분기에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간략하게 조금 들어볼게요. 오늘 딴 거 없죠? 개장초 바로 1200원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당국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못 움직이죠. 오늘은 1200원 찍은 정도로 만족. 그다음에 코스피는 개장초 2900도 깰 듯한 그 정도로 만족. 오늘은 더 오버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밤에 그리고 향후 한번 미국하고 유럽 또 중국 이런 쪽 한번 나오는 뉴스하고 시장 흐름 보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